또 왜냐하면 이 쥐가 또 목도리도 두르고 있고 뭐 또 뭐 코는 무슨 약간 보라색 느낌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상황들이 좀 표현할 수 있는 느낌들의 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들을 뭐 지금 만약에 쥐를 좀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조금씩 밝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이렇게 뭐 실밥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깃털도 있고 아니 깃털이 아니라 이제 밝은 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뭐 또 발은 또 다른 색깔이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먼저 모양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이제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쪽은 이제 좀 적절한 어두움을 만들어 갖고 눌러주는 정도 배경톤을 좀 어느 정도 블랙이든 뭐 좀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만들어서 청색이든 뭐 좀 더 진하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배경을 좀 눌러주는 이렇게 배경까지 같이 해주면 좀 앞에 있는 물체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좀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물체가 이제 빛이 들어와 보이니까 빛에 대한 느낌으로 이제 연출이 되는 그 느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런 게 뭐 이렇게 다 어두운 거일 수도 있고 뭐 약간 중간 뒤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빼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흰색을 좀 남지 않게끔 해주는 게 이제 또 기본적인 요령이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쪽은 또 좀 연하게 이쪽도 조금은 연하게 이런 색깔이면 더 좀 그렇네요. 이렇게 좀 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주기도 하고 그래갖고 일단 좀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좀 잠재워 주면 또 편안하게 또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선생님 어떤 분이 지금 물어보셨는데 예. 유화할 때 선생님처럼 그렇게 원래 터치하듯이 쓰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터치하듯이?
세게 터치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 터치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소묘 쪽으로도 좀 많이 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일단 약간 뭐 보카시처럼 이렇게 비벼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약간 이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해 나갈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또 터치라든가 이런 톤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제 되는지, 비비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얹어서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쌓고 하는 방식이 또 있거나, 살살 비비면서 살살살살 이제 그려가는 또 방식이 또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터치라 그럴 거야. 뭐지? 자꾸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뭐 자꾸 쌓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목도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쪽은 또 뭐야, 또 뭐 이렇게 흰털 같은 게 또 있고, 그리고 또 요 안쪽은 또 약간 옐로우카 쪽의 색깔을 또 이게 약간씩 색깔이 달라요. 또 이쪽은 또 좀 이렇게 그늘진 자리면서도 이렇게 세피아 쪽과 이런 색으로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있고, 또 여기는 또 좀, 그리고 또 저 앞쪽은 또 이렇게 애가 새가 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뿅아리 같은 게 이렇게 요 앞쪽에 이렇게 뿅아리.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뿅아리가. 그리고 뭐 또 뿅아리에 또 약간 또 입은 또 약간 주황색 입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붉은 색깔로. 그 선생님 네. 쓰실 때 막 그렇게 비비면 음. 문지르면 붓이 많이 상하지 않냐고 여쭤보셨어요. 이 붓이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든 캔버스에다가 든 이렇게 이제 비벼지는 느낌은 이 붓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붓의 붓 말고 이제 이렇게 이 소규통에 이제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쇠라든가 스테인리스에 이제 이렇게 닿을 때, 그때 이제 좀 영향을 이제 좀 세니까. 근데 종이라든가 캔버스에 이제 비벼지는 느낌은 전혀 이렇게 영향을 안 끼치죠. 그래서 이렇게 비비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요 나이롱 천한테는 이게 아니 나이롱 천이 아니라 요런 거 이렇게 인조모라든가 요런 붓의 분모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주둥아리도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좀 더 밝은 빛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좀 이렇게 빛을 좀 주고, 재봉틀 자죽이라든가 이런 자리도 그렇고, 이런 데도 약간 뭐 적절하게 이제 빛을 줘도 되고요. 이런 데 빛 줘야 되고, 또 여기 약간 보랏기가 살짝 있는 거기도 좀 이렇게 천이지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빛이 들어올, 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자리. 여기도 보라색을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단 빛 받는 자리는 또 원래 또 밝으니까 털도 그렇고 이렇게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덩어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좀 중간 톤과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약간 외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런 걸로 빛 받고 안 받고 이런 관계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데는 약간 또 외곽을 이렇게 잡아주면 톤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배경 톤이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 아래쪽은 좀 조금씩 밝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빛 받는 자리와 안 받는 자리 이런 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배경과 바닷가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앞바닥은 또 좀 더 밝게 또 처리해 준다든가 그늘진 자리와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앞바닥을 좀 조금만 밝게 처리하는 정도.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요 한 물체 하나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이 주변과의 관계까지도 연출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요 그림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기서 뭐 다른 거를 또 해도 되고 그러면서 뭐 조금 뭐 재봉틀 자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제 세필붓 같은 걸로 해갖고 그 라인을 좀 적절하게 낼 수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 또 병아리 눈 잡고 이런 데서 이렇게 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재봉틀 자죽을 적절하게 여기서도 아직 이제 이런 게 안 말라 있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재봉틀 자죽이라든가 또 여기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뭐 어떤 분이 유화 자주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번에는 주가 이제 유화를 주로 많이 하는 시간인 거래 갖고
유아 기초부터 어느 정도 좀 될 때까지는 이제 유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어, 목도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두운 톤 위주로 이제 이렇게 어떤 형태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갈 수가 있죠. 좀 약간 텔레핀이라든가 보라색,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좀 유화 그릴 때 선생님만의 뭔가 팁 같은 거 있어요? 팁, 음. 뭐 팁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기반을 할 때 어떤 거를 잘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소묘 쪽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기초? 그렇죠. 기초 소묘. 대상을 보는 눈, 뭐 이렇게 관찰력, 이런 거가 이제 기조가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이게 요령이랄까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소묘에 대한 그 이렇게 경험 이런 게 좀 웬만큼 있어야지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이제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속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유아도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걸 거고요. 그런 거가 아니면 뭐 그렇게 뭐 딴 게 뭐 특별하게 뭐 그림 잘 그리고 이제 이러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요령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경험치가 돼서 이제 그려지는 거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어떻게 요령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래요. 자꾸 이제 물감을 다뤄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느낌으로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예. 뭐 그렇지 않으면 그리기 그 뭐 뭐가 있겠어요. 이게 좀 애매해요 좀. 그냥 보면 이렇게 그 테크닉 같은 거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꽃인가 뭔가 이렇게 그리는데 그때만 그걸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딴 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그게 이제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냥 요령만 알고 그거만 따라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은 그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 말고 항상 끝까지 그림을 그림과 함께 하고 싶다면 기본기를 잘 익혀서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다. 이런 거. 이게 또 웃기나? 아니요. 그래야지 이제 오래 그릴 수가 있죠. 기본기에서 이렇게 틀어지면 뭘 해도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좀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좀. 즐거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즐거울라 그러는 것도 다 그 뭔가 이렇게 책임이 따르는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천이면 천,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만져주는 여기에서
덜 말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믹싱을 좀 시켜서 자체로 어둡다는 그 느낌이 좀 있어줘야지 이제. 유화의 장점이 이렇게 이제 기본 색깔과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얼버무리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볶아시라 그러기도 하고 뭐 좀 비벼지는 걸로도 괜찮고요. 요런 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중간 톤 개념이랄까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요런 스타일의 장점이에요. 수채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그으면 이제 그냥 그걸로 이제 끝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서로 이제 믹싱이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름. 그 요거 하다가 끝나겠는데. 이런 썰렁. 계획은 막 잡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금방 정리가 되는 게 아니네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붉은색까지하든가 그 라인도 앞쪽이니까 또 라인을 또 그어야 되는 어떤 실밥 자죽이 있고 이렇게 실밥 자죽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도 좀 적절하게 주면서 이런 데도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런 데도 여기는 약간 밝은 쪽이네요. 또 밝은 라인은 또 밝은 라인대로 또 이렇게 이제 올려주기도 하고 조금 가녀린 붓으로 또 다시 뒤에 있는 쥐 인형은 실로 되어 있는 여러 번 짠 그런 인형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니트 인형? 니트 짜주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천 조각으로 한 것도 있고 뭐 니트처럼 또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 유화 네 빨리 마르게 하는 용액이 있죠? 그게 이제 시카티브라고 그래요. 시카티브. 지우는 거는 니타더. 지우는 용액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질감적으로 표현할 자리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면 여기도 그렇고 또 요 동네도 뭐 실밥 자리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채도가 있으니까 좀 시선을 끌고 뭐 자연스럽게 또 약간 원래 좀 밝았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또 흰색으로도 또 나중에 또 해도 되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라색으로 이제 눈도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도 저는 이렇게 인형을 네. 나름 이렇게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옛날부터 좋아했었어요. 아, 정말요? 인형 아니 이제 뭐 인형을 좋아했다기보다도 인형을 많이 그렸어요. 아, 그림으로. 뭐 이유야 이제 왜냐하면 뭐 유리라든가 뭐 어떤 것 좀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과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반사체 돼 갖고 좀 소묘적인 역할로는 좀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인형 같은 거 경우는 천 쪽이잖아요 주로. 네. 그러니까 그리기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빛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좀 톤이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이제 인형 그리기예요. 다른 거보다 만약에 주전자라든가 아니면 또 뭐 포테이토 칩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는 거보다 요거 그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았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게 스노피를 그린 기억이 있는데 스누피? 스노피라고 미국 강아지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전지에다가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주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대학교 1학년 때면 뭐 82년? 82년? 넌 그때 82년? 넌 그때 몇 살이었어? 저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았었어? 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거지만 그때 그거 좀 하면서 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막 이랬는데 아, 정말요? 저기 고려 총자 같은 거 어, 거기에는 학도 있고 막 이러는 거를 막 그 당시에는 학까지 내가 그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막 수채화로 그렸는데 네. 막 비비고 닦고 막 이래갖고 막 그 학이 막 거의 손톱만한데 그 학을 막 몇마 손톱만한 거에다 몇 마리를 그려놓고 막 그랬었던 적. 그때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음 비우고 네. 이렇게 정밀하게 그렸던 그 시절이었죠 그때가. 지금은 정밀하게 잘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꾸 좀 빨리 그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지금 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막 그게 그 당시 그 스타일이 사실은 나의 스타일이었다 그러던데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 스타일은 뭔데요? 없어. 단호박이네. 아니 없다기보다도 이제 이쪽 계통을 이제 뭐 굳이 많이 안 했으니까 굳이 할 일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좀 시범 위주로 보여주는 거나 하지. 원래 나의 그림이 따로 있어요. 어떤 건데 궁금하다. 모르나 아직. 네. 무당파라고 어. 이렇게 내가 이제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자유를 좋아해갖고 어. 이렇게 무당의 어. 춤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쪽이었었어요 제가. 추상이에요? 응, 그렇죠. 비구상 쪽이죠. 오. 그러니까 그쪽을 근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정말요? 20년. 그래도 뭐 안 팔려갖고 2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20년 내내 그렸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그냥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그렸다는 거겠죠. 20년이 또 괜히 또 엄청 길어 보이지? 네. 20년이면 지금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